낙찰을 받고 매각 허가도 정상적으로 났고 명도까지 무사히 완료했고 다 끝났다라고 생각했는데 수협에서 질권 설정 통지서가 날라온 거예요. 서울보증보험에서 소송도 들어옵니다. 물상담보로 제공한 거예요. 전세 계약으로 이빠이 대출을 챙기고 바로 이거를 물상보증 담보물건으로 제공을 해요. 또다시 대부업체에다가 또 돈을 한번 땡깁니다. 이 부동산을 돌리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법원에서 판단은 이렇습니다. 전세 계약에 대해서 낙찰자가 승계하라는 게 현재 1심 판결이에요. 황당하시죠? 우리 경매인들한테 언제든 일어날 수 있는 일이에요. 너무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제가 지금 네네. 2심에서 하위 공고 결정이 나서 축하할 겸 인사드리러 왔습니다.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제가 뭐 특별히 고생한 게 있나요? 네. 그 변호사님께 얘긴 들었는데 하여튼 너무너무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게 대한민국 역사에 남을 판결을 받으신 거예요. 이게 저희가 생각하기에는 99%의 패소 가능성을 뚫고 1%의 승소 가능성을 뚫으신 거거든요. 이 영상이 되게 이슈가 많이 됐었잖아요. 예. 그렇죠? 이슈가 많이 됐을 텐데 영상 올라가고 나서 좀 감정이 남다르셨을 것 같아요. 예, 제가 남들이 아직까지 겪어보지 못한 일을 지금 처음으로 돼서 부경꾼님과 더불어서 꼭 이겨보고 싶다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 저를 이기고 싶다가 아니라 예. 예. 저하고 더불어서 꼭 이겨보고 싶다. 아니 1심에선 저 안 찾아오시고 2심에서 찾아왔는데 왜 저하고 더불어서 1심에선 저보다 더 뭐 믿을 만한 사람이 있었나요? 제가 미처 발이 짧았던 모양입니다. 마음고생이 심하셨을 텐데 예. 전체적인 소회를 한번 좀 이야기해 주시겠어요? 솔직히 이 사건으로 인해서 네. 뭐 가족들 불화도 있을 수도 있었고 또 잠도 제대로 못 자고 예, 또 여기저기 저희가 깊으신 분들에 대해서 찾아가서 이야기도 해보고 뭐 전화도 드려서 여쭤보기도 많이 여쭤봤습니다. 하지만 이 경매 사건에 판례가 없는 사건이 되다 보니까 네네. 어떤 방법을 제대로 찾지 못한 상황에서 제가 보균권님을 찾아뵙게 되고 또 유능한 변호사님을 네네. 소개시켜 주셔서 지금 이 단계까지 오게 된 것 같습니다. 네. 그 어느 정도 기간이 걸렸죠? 이게 사건이 발생하고 지금까지? 딱 2년 걸렸습니다. 진짜 2년 동안 마음고생 진짜 심하셨겠어요. 예, 머리털이 다 빠지는 것 같습니다. 경매를 이번에 처음 해보신 게 아닌 것 같은데 예. 경매 투자는 계속 생활을 해오시던 건가요? 우연찮게 경매를 시작하게 돼서 지금 2019년 1월부터 지금 여러 건을 낙찰받았습니다. 10건 낙찰 받으셨어요? 13건. 대단하십니다. 완전 전문가시네요. 이 물건을 조사하시면서도 나름 이 정도 가격이면 수익이 좀 되겠다라고 판단하셨을 거 아니에요? 예. 얼마 정도 수익을 생각하고 입찰하신 거죠? 이 물건 같은 경우에는 4천만 원 정도, 5천 그 정도 지금 예상하고 네. 예, 수익을 남기고 들어가게 됐습니다. 그렇죠. 대항력 있는 임차인이 있는 특수 물건인데 월세라고 파악이 됐기 때문에 예. 경쟁률이 별로 없을 거고 그래서 예. 낮은 가격 입찰을 해서 취득을 하면 고수익이 가능했다. 예. 이렇게 판단하신 거죠? 낙찰받고 명도까지 끝내시고는 기분이 되게 좋으셨을 것 같은데 예. 솔직히 1,500만 원 선순위 임차인을 700에 합의했을 때는 좀 약간 으쓱했을 것 같은데요? 예, 저 나름대로는 뭐 잘하고 있구나 그렇게 네. 느끼게 되었습니다. 혼자 나름의 만족을 하셨는데 예. 그러다 갑자기 수협 측에서 전화를 질권 설정 톨지서를 받으신 거죠? 예. 그때는 무슨 생각이셨어요? 그때는 녹취에서 보았다시피 뭐 별 문제 아니니까 네. 그냥 찢어버려라 신경 쓰지 마라 그 이야기를 들었을 때 좀 의아한 생각이 들었지만 공공기관에서 그렇게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뭐 별 신경을 안 써도 되겠구나 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그렇죠. 우리 뭐 일반인들은 금융기관에서 그렇게 이야기하면 믿잖아요. 예. 믿을 수밖에 없는데 수협 측이 통화했던 그 내용과 다르게 갑자기 또 서울보증보험에서 질권에 대한 권리가 나한테 있으니까 예. 나한테 돈을 줘라고 소송이 들어온 거잖아요. 그렇죠. 예. 소장을 받고는 서울보증보험에 혹시 전화를 해보셨나요? 안 해봤습니다. 그러면 소장을 가지고 변호사님 찾아가셔서 이런저런 얘기를 들으셨겠네요. 예. 되게 절망적이셨을 것 같은데. 예. 그 당시 찾아갔을 때 쉽게 해결할 줄 알았습니다. 네네. 하지만 지금까지 2년이라는 시간이 걸리게끔 판례가 없는 건이다 보니까 기간이 좀 많이 흘렀던 것 같습니다. 진짜 저라도 약간 멘붕이 왔을 것 같아요. 그동안 마음고생이 심했고 1심에서 패소했을 때는 절망감이 되었습니다.
1심에서 패소한 순간 판결문을 받으면 그 판결대로 이행이 되면 우리가 1억 5,300이죠? 예. 네, 1억 5,300만 원을 물어줘야 되는 상황이 돼버린 거네요. 예. 아, 그나마 채권 최고액만큼까지 하라고 판결문에 있어서 다행이지 네. 지연 이자까지 다 배상하라고 나왔으면 굉장히 타격이 컸겠는데요. 네, 그렇죠. 그래서 그 1심에서 패소하시고 저한테 오셨는데 저도 사건을 이렇게 쭉 훑어보니까 이게 단순한 전세 사기로만 보기에는 또 이게 신기하네? 예. 라고 이렇게 봤었고 네. 어떤 법리를 적용해야 맞는지 저도 좀 어렵게 느껴지더라고요. 예. 그 등기부 등본에 나와 있는 건저당권자에게 우편물을 보내서 예, 거기에 대한 월세가 얼마에 있는지 그리고 다른 소유 관계가 있는지 확인한 후에 예, 제가 경매 입찰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조사를 되게 잘하신 거예요. 남들이 쉽게 안 하는 방법으로. 그리고 그 현황을 알려주신 근저당권자도 현명한 거죠. 네. 월세 계약서가 사실이었다 그러면 현명하게 해서 모두 해피엔딩이 됐어야 되는데 사건이 터져버린 거잖아요. 예. 참 그건 진짜 대단한 것 같아요. 2심을 준비하면서 예. 저희가 여러 변호사님 만나봤잖아요. 예. 그리고 여러 법리를 들어봤는데 저는 변호사님마다 법리적으로 접근하는 방법이 다르기 때문에 우리가 소송을 하면 이길 수 있는 법리를 가져가야 되는데 법리적인 싸움은 우리 상식하고 분명히 다르거든요. 예. 법은 우리의 상식이어야 되는데 법리는 우리의 상식하고는 분명히 다르더라고요. 예. 그래서 거기에 맞는 법리를 세우신 변호사님이 계셔서 이제 그분을 제가 좀 연결을 해드렸는데 예. 그 변호사님 만나고 대화하실 때는 좀 어떠셨나요? 처음에 저 같은 경우에는 이건 당연히 질 수가 없는 사건이라고 판단했었는데 네. 그런데 현실은 그렇지가 않았습니다. 아, 그렇죠. 법적으로는 져서 있는 겁니다. 네네. 그리고 변호사님을 만났을 때 이제 여러 가지 돌파구를 찾아가자 이렇게 이제 힘을 실어주셨기 때문에 같이 또 할 수 있고 지금 이 단계까지 오게 된 것 같습니다. 재판부에서도 이게 아마 여기에 딱 맞는 판례가 없기 때문에 고민을 많이 해서 예. 조정으로 넘겼을 것 같은데 예, 다행히 조정위원님이 압도적으로 우리의 편을 들어주셨네요. 예, 지금 2심에서는 그렇습니다. 네. 1심에서는 판사님께서 이 판례가 없다 보니까 네. 저희 변호사님이나 저희 쪽으로 이 판례에 대해서 찾아오라는 말씀도 얼핏 하셨습니다. 이번에 저희가 크게 한 2개 정도 법리로 접근을 했죠. 예. 예, 크게 2개 주장을 했는데 제가 보기엔 2개 주장이 다 저희 말이 맞아요. 예. 그래서 아마 판결 선고로 갔었어도 우리가 압도적으로 승리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쨌든 화해 공고 결정을 잘 받으셨으니까 예. 매우 축하드립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이걸 진행하시면서 원고가 서울보증보험이었잖아요. 예. 좀 많이 원망스러웠을 것 같은데 근데 객관적으로 보면은 서울보증보험도 피해자거든요. 예. 그렇잖아요. 사기는 임대인, 임차인이 공모해서 사기를 쳤고 네. 그 2명의 사기를 수협이 돈을 빌려줬는데 그 돈을 빌려준 걸 보증한 서울보증보험이 돈을 수협에다 다 줬거든요. 네. 다 줬으니까 서울보증보험은 나 피해봤는데 이거 누구한테 받아야 되니까 그래서 우리한테 온 거거든요. 예. 근데 엄밀히 얘기하면 전 사기를 공모한 임대인, 임차인한테만 청구했어야 되는데 그걸 승계한 우리한테 특별 승계인이라는 이유로 우리한테 들어온 거예요. 네. 야, 이게 어떻게 보면은 서울보증보험이 입장이 이해도 되기는 하지만 뭔가가 제도적으로 문제가 있긴 한 것 같은데 이게 어떻게 보면 주임법에 따라서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약자를 보호하려고 만든 거잖아요. 네. 그래서 대항력 있는 사람을 채권인데도 불구하고 물건처럼 권리를 강하게 주다 보니까 우리가 이렇게 온 거예요. 예, 맞습니다. 이거를 그래서 제도를 보완하기에도 어떤 부분을 보완해야 되지라고 생각했을 땐 어려운 게 많은데 예. 서울보증보험에 대해서 좀 이랬으면 어땠을까라는 아쉬움이 남는 건 있나요? 서울보증보험 같은 경우에 돈 회수 가능성이 있음으로 해서 보증보험 정권을 그냥 발부를 하고 있는데 제도 개선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아, 남발하고 있다? 예. 네네. 그 난발로 인해서 피해자가 지금 양성이 되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은 적시하고 지금 아직까지도 제도 개선에는 신경을 쓰고 있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얘기하면 임대차 보증금에 반한 채권은 단순히 채권일 뿐인데 예. 그 채권을 담보로 돈을 빌려주는데 임대차 보호법의 주임법에 의해서 보호를 받기 때문에 물건처럼 예. 100% 담보물이 있다는 판단을 하고 있겠죠. 예.
그러니까 이거 빌려줘도 나는 얼마든지 받을 수 있어. 나는 이거 경매 넣어서든 아니면은 특별 승계인한테든 받아내면 돼. 라는 생각으로 아마 그냥 서류상으로만 보고 그냥 계속 하는 것 같아요. 예. 이게 제도적으로 어떻게 보완을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우선은 이 사건 검토하면서는 서울보증보험도 선의의 피해자라고 저는 이제 생각 안 하는 게 수많은 전세 사기가 많이 지금 있잖아요. 예. 서울보증보험도 많이 겪어보고 많이 당해봤을 텐데 이게 수 많다고 하는 게 수백 건 수천 건이 될 건데 대한민국에 그게 많이 광범위하게 일어남에도 불구하고 소유권 취득을 하지 않은 소유자를 상대로 보험증권을 발행했단 말이에요. 예. 단순히 계약서 한 장, 계약금 줬는지 안 줬는지도 모르는 계약서 한 장만 가지고 이건 좀 말이 안 되는 거 아닌가요? 예, 어떻게 맞습니다. 생각하세요, 이 부분은? 이 같은 경우에 제가 수협에서도 문제가 있는 게 수협도 지금 경매가 진행이 되고 있고 그리고 네. 문제가 있다는 걸 알면서 돈을 회수할 수 있다는 그런 판단으로 인해서 서울보증보험이 구상권 청구해서 돈은 받아가고 서울보증보험이 저를 피고로 해서 저에게 지금 구상권을 청구해서 돈을 다시 요구한 상황이 됐는데 네네. 이런 상황들이 뻔히 공공기관에서는 잘못된 것을 알면서도 지금 고치지 않고 그리고 정부에서도 채권에 대해서 질권 설정이 되지만 등기사항 전부 증명서에 어떤 기재사항이라도 만들어서 다른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끔 해주셨으면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저한테 고마우시죠? 예. 죄송합니다. 진짜 고마우신 거죠? 예. 예. 저한테 고마우시면은 제 부탁을 하나 좀 들어주실 수 있으세요? 예, 말씀하세요. 이거를 부자 아빠님 같은 피해자가 계속 양산되면 안 되잖아요. 예. 우리야 어떻게 보면 운이 좋게 빠져나왔는데 또 뒤에 계속 이어서 이런 일들이 있을 거예요. 네. 이거보다 더 신기하고 더 억울한 사건도 많이 있을 것 같아요. 네. 계속 반복될 수밖에 없는데 방금 얘기하신 바람이 예. 현실화가 되기 위해서는 조금 액션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어서 예. 좀 번거로우셔도 예. 서울보증보험에다가 예. 제도 보완을 요하는 요청사항을 조금 글을 올려주시면 어떨까요? 예. 저로 인해서 또 이런 사건을 알릴 수 있어 좋고 또 다른 선의의 피해자가 생기지 않게 하기 위해서라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우리 진짜 피해자였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렇죠? 피해자가 될 뻔했는데 어떻게 보면 이 얘기가 적절하지 않겠지만 1% 운이 좋아서 빠져나왔어요. 저희는요. 법리를 다르게 접근해서 빠져나왔는데 일반인 분들은 이런 법리를 세워서 접근하기가 쉽지 않으실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다른 분들은 공공기관에서 이렇게 들어오고 소송이 들어오면 그냥 좌절할 수밖에 없어요. 수많은 비용을 들여서 소송을 해서 3심까지 싸운다? 불가능하거든요. 쉽지가 않거든요. 그리고 정신적인 피해 2년 동안 시달리셨잖아요. 예. 이게 사람이 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홈페이지에 글을 정성스럽게 이렇게 좀 적어주시면은 예. 모르겠습니다. 어떤 제도를 보완해야 될지는 저도 생각나는 건 있지만 이게 단순히 한쪽의 입장만 대변할 수 없기 때문에 진짜 전문가들이 해당 분야 전문가들이 모여서 현재 법을 이렇게 바꿨을 때는 어떻게 이루어질지 이런 제도를 보완했을 땐 또 다른 피해가 양산될 수 있을지 좀 생각을 해보시고 예. 제도를 보완해야 될 것 같은데 우리 개인이 건의하는 것보다는 서울보증보험에서 직접 해주시면 좋잖아요. 예. 그래서 그걸 서울보증보험 홈페이지에 올려주신다면 예, 알겠습니다. 자, 게시판에 올려주시면 저도 이 채널을 통해서 이 영상 보시는 분들도 110만 넘는 분들이 보셨고 수많은 분들이 같이 공부는 하시고 여기 잘못됐다고 불합리한 거를 개선해야 된다고 이야기해 주셨으니까 이 영상 보시는 많은 시청자분들이 도와주실 거예요. 서울보증보험에 같이 탄원을 해서 공감을 같이 눌러서 제도가 보완돼서 다시는 우리 부자아빠님 같은 선의의 피해자가 나오지 않게 이렇게 같이 요청을 한번 해보도록 하죠. 우리의 작은 목소리 한 명이면 약하겠지만 여러 명이 모였다 그러면 분명히 큰 힘을 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예. 조금 더 나아가면 저도 국민신문고에다가 한번 올려볼게요. 왜냐하면 서울보증보험만의 잘못이 아니라 광범위하게 이루어지는 전세 사기 사건에 대해서 뭔가 나라에서도 제도적 보완을 해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해요. 이번 영상이 올라가고 나니까 저희 회사 사무실 전화가 마비될 정도로 전화가 왔었어요. 나도 이런 사건이 있는데 어떻게 안 됩니까? 나도 이렇게 하는데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영상이 올라갔는데 한 3-4달 뒤에서도 연락이 오는 거예요. 어떻게 진행되고 있어요? 저도 비슷한 사건입니다. 경찰분도 전화가 오셨어요. 그래요? 경상도에서 오셨는데 최근에 이런 전세 사기 대출에 대해서 사건을 담당했는데 이걸 한번 풀어보고 싶다고 하시는 분도 계셨어요. 그래서 수많은 분들이 공감하고 계신 거예요. 그리고 법에 허점이 있기 때문에 이 허점을 노리고 사기꾼들이 이런 방식을 택하고 있는 거예요. 이건 분명히 문제가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 부자아빠님께서 이번에 고생하고 힘드셨던 만큼
저희가 한 목소리를 내서 이거를 제도를 개선하는데 여러분들 많이 도와주실 거죠? 그렇게만 된다면 부자 아빠님께서 이번에 우리 전 영상과 예. 이번 영상을 통해서 여러 시청자님들께서 많은 사랑을 보내주셨잖아요. 많이 예. 응원해 주시고 그 응원에 보답하시는 길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많이 응원해 주시고 성원해 주신 덕분에 제가 이 소식을 듣자마자 이 부경꾼님한테 먼저 네. 인사 듣고 고맙다고 말씀 전해드리고 경비인 분들께도 또 이 소식을 전해드리고자 이렇게 뛰어오게 되었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저는 무엇보다 감사한 게 포기하지 않으시고 그리고 오늘 이렇게 잘된 성과조차도 여러분들께 알려드리고 싶다는 거예요. 처음 영상 나간 거에서 여러분들 응원이 너무 감사해서 이렇게 잘된 모습 너무 알리고 싶다고 하셔서 오늘 영상 촬영에도 응해주셔서 감사하고 이렇게 좋은 선례를 안게 된 거는 다른 게 아니에요. 뭐 법리도 좋았고 뭐도 좋았고 다 좋았어요. 다른 게 아니라 부자 아빠님께서 포기하지 않으시고 긍정적인 생각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실행력이 있었기 때문에 이 부분이 가능하지 않았을까 싶어요. 하여튼 바쁘신 시간 내주셔서 즐거운 소식 예. 전화로 와주신 굉장히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